돈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을 때 없는 것이고 없을 때는 있는 것인데 사람들을 얼마나 치졸하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돈에 집착하며 살면 피곤한 것을 알면서도 사람이 얼마나 탐심스러워질 수 있는지 알게 되어 저도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듣는 채널을 찾아왔습니다. 무지하며 멍청한 선택을 하며 결혼에 얽매여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아니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 비슷한 일 아닐까요? 항상 남편의 눈치만 보고 돈을 벌면서도 아까워하는데 남편이 쓰는 돈은 아깝고 제 커피값 한 잔도 아까운 현실이 아닐까요? 만약 집에서 가정만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더욱 남편의 눈치를 많이 봐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참아온 모든 것을 터뜨리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당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큰 돈을 벌지는 않지만요. 아쉽지 않을 정도로 꽤 잘 버는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산뜻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제 첫 직장은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였어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을 들으며 자격증을 취득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실적이 올라가면서 보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받는 돈도 많아지고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현재는 한 센터에서 지부장으로 일하며 밑에 직원들을 이끌고 있어요. 보험 분야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서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죠. 일이 잘 되는 때는 돈을 잘 벌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압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과를 맞추기 위해 가족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댁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집보다 인원이 훨씬 많은 시어머니 집에서 받던 도움이 더 많았다. 우리 집은 보험 실적을 채웠다고 해서 손을 벌린 일이 없었지만 시어머니 집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실적을 채워주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은 매번 선물 같은 것들을 요구했다. 원래 보험을 들면 선물이 나가게 되는데 그 선물을 가져가서 자기들이나 친척들에게 나눠줬었다. 때때로 감사한 마음에서 선물을 주긴 했지만 매번 요구를 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자주 친정 식구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더 그랬다. 보험을 들 때는 그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이름을 빌려주고 1년 정도 유지한 후 해지했었다. 유지 비용은 비록 제가 내지만 실제로 돈을 내거나 보험금을 썼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실적 채우기용으로 가입한 경우였다. 이처럼 상황은 계속됐다. 해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손해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이 제게는 지점을 운영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었어요. 보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알뜰하게 보험금을 사용하면 상당히 유익하고 실생활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서류 심사를 받고 하는 것이 귀찮아서 짜잘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험 일을 하면서 받아가는 보험금이 생활을 보탬으로 삼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어요. 그런데 제 시댁 가족들은 제가 좋은 상품이 있어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제가 실적을 채우기 위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보험 상품이 얼마나 좋아 보이더라도 대기업에서 손을 보는 일을 하겠냐며 그게 다 보험 파리들의 상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안 해도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가입을 안 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사람 사는 일은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변수를 생각해서라도 하나쯤은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번에 나온 보장 내용이 정말 좋은데 어머님과 아버님도 나이가 있으니 노후를 생각해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참, 됐다니까요. 그렇네. 보험료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원해. 우리 나이에는 200만 원부터 과부담스럽다. 그 속에서 어떻게 내고 앉아 있어야 할까?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예금했으면 어땠을까? 아유, 나는 보험이 별로다. 결국 뭔가 아파야지 쓸모 있는 상품인 보험은 아닌가? 아파서 큰 돈이 생기면 얼마나 안심할까? 나한테 서서히 가입해 줘야겠다. 내가 강제로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요. 혹시 모르지만 어디 아플 때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시라는 거죠. 내 건강은 멀찍해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돈을 투자해 거기에 넣어 그리고 든든한 아들 또한 있는데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나는 말이다. 나한테 보험을 가입하라고 전화 오면 죄책감, 병 걸리거나 저주했을 때 드는 기분으로 아주 불쾌해서 대부분 거절한다. 우리 며느리도 더 이상 보험 상담원에게 건의하지 않는다. 우리 부부가 넉넉한 처지라면 당연히 보험을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등골이 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특약을 다시 조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나한테 팔까 다니면서 나한테 바꿔라. 몸이 아파도 절대로 보험금 받을 일이 없겠다니까? 나에게 이걸 하라 저걸 하라 말하지 마라. 시댁 식구들은 물려받아서 보험을 파는 것을 하면서 보험은 아파야 쓸모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절대로 보험을 가입하지 말았다고 제대로 강조했어요. 그래서 실적을 위한 상품에 가입했거든요. 제 비용을 지불했다고요. 1년 동안 유지하고 해지를 반복해야 했던 것이 하나 있었죠. 한 가지는 들고 가도 괜찮았을 텐데요. 무언가 장사를 하고 싶어서 비싼 상품을 가입했지만 보장 내용을 수정하며 맞춤으로 가입했겠죠. 시부모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면 보험금으로 큰 돈을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보험료 대신 운동을 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낼 돈이 아깝다며 혀를 차지만 실제로는 별로 좋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사람이 많아질까요? 이제는 모든 일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데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들한테 들러붙어 살아야 하는 건 아닐 텐데 다른 일을 찾는 게 좋겠다고 말하지만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버는 돈과 남편이 버는 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때로는 저의 성과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월급이 남편보다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등골을 포실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마치 병에 걸려서 빨리 황천길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들리며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암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걸려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말이 왜 이해가 되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아이를 위해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보다는 그들이 만든 소리로 비웃고 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넘기고 듣고 넘어가야만 했다. 나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회사에서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일 이상은 하지 않고 있는 일탈 많은 인간이었다. 입사 동기들이 이미 별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승진을 하지 못하고 누락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성과도 내지 않았기에 성과급 따위는 받지 못하고 연봉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어차피 일관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인간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내 월급은 변동이 많았지만 가족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을 받고 있었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산다고 하니 나는 내가 마실 커피 값에 먹을 밥값이라도 아껴서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생각했다. 생각으로 살게 되었어요. 물론 푼돈 좀 아낄 수 있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어느 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외투를 뚫고 들어오는 찬바람에 정말 뼈가 시리다는 느낌을 10분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얇은 겨울 외투를 입고 나오셨는데 제목하여 놀랐어요. 이런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얇은 옷을 입으시면 어떡해요? 안 추우세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찢어진 옷을 입었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아이 엄마 정말 열화되기라도 의식했나 봐요. 생각으로 생각하니 내가 그때 나왔다면 안고 그 옷을 버리준 내 모습은 상상도 전하게 되죠. 반성하고 다시 옷을 장착해야겠다 당부하네요. 요리옷의 중요성을 깨달은 순간이 되는 거예요. 비쌌다는 이유로 그 돈을 주고 살까 생각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최근에 저렴하게 나오는 패딩들이 많은데 좋은 것이 많아서 하나 사주고 싶어. 이런 옷들은 한 번 사면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집을 나서도 따뜻하게 입어야겠어. 엄마가 나이 들면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에 걸린다고 해 곧 같이 쇼핑을 해요. 친정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갔어. 남편이 장모님께 패딩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패딩 값이 얼마나 비쌈. 그게 그렇게 비싸 보이나? 패딩 값이 얼마나 해? 라며 말했어. 어디 패딩이 몇 천만 원 하나 사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형편에도 아까운 돈도 아닌데 패딩은 오래 입을 수 있잖아. 우리 엄마는 유행이나 브랜드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서 튼튼한 걸 사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게 더 나을 텐데 말했지. 패딩 하나 사면 여러 해 입을 수 있는데 100만 원 이상 주고 사야 될 텐데. 우리 애들 학원비도 많이 나가는데 한링고 답했어. 어쨌든 입장은 다 풀리면서 엄마에게 패딩 하나 사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얽매이고 말았지? 카드 할부로 사도 되는데 형편이 굉장히 적고 그래? 엄마가 온겨울 너무 춥다고 우려됐어. 우리 집으로 가서 패딩 하나 사주겠어요. 이런 말이 단번 없었어. 내가 말하자면 그건 자기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여보에게 옷 많이 있는데 왜 이러는 건지 그동안 시댁에서 해준 걸 몇이나 한지도 모르고 이러지 말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더 서운해져. 우리 집에서도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것도 없는데 시댁은 뭔가 항상 챙겨주고 있거든. 그거 그냥 덤으로 주는 거잖아요. 선물을 주고서 뭐래? 그게 왜 그렇게 뭐래? 당신도 선택적으로 보면서 고르잖아요. 이제 다 말했어요. 그 건 뭔가 땅 파면 나오는 거 알아요? 우리 가게에서 영업비로 가져다 놓은 걸로 그냥 감사 인사할 때 쓰는 거예요. 시어머니들은 보험 하나도 안 가입했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해주는 것이라고 이런 것은 무시하는 것 같아. 그거 맨날 주면 그건 그냥 그거에 불과해. 솔직히 말해서 여러 종류를 주는 것보다 좋은 옷 한 벌을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뼈가 실하다던데 좋은 옷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들 만나서 며느리가 준 거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돈은 제가 보니까 당신이 효도하고 싶으면 제가 하라고 하지 마셔. 직접 하세요. 우리 엄마 패딩 하나 사준다고 한 걸로 그렇게 까불까봐. 비싼 브랜드의 옷이라도 해주는 게 아니고 홈쇼핑에서 많이 팔길래 그런 것을 해주려 했어요. 홈쇼핑에서 파는 것들도 면은 몇만 원은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러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옷을 굳이 우리가 해드려야 하는 거야? 장모님이 필요하셨죠. 별로 이을 일이 없으니까 장만 안 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궁시렁거리는데 정말로 저 주둥이를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시댁에 가서 패딩 한 번 해드릴게요 하고 말했으면 시간이 몇 시던 진채 당장 백화점에 가서 패딩부터 고르자고 했을인가요? 꼭 우리 집에만 그렇게 짠돌이 렁 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여태까지 시댁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친정보다 시댁에 먼저 가져다 드리곤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눈치 보면서 해온 것들이 있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게 너무나도 짜증나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더니만 정말 어쩜 이기적이게도 지내? 가족만 저렇게 챙길 수 있는지. 말이라도 친정 엄마한테 패딩 사주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요? 돈도 아닌데 거기다가 우리 시댁 식구들은 뭘 해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퍼부어봐야 누가 좋은 일이겠어요.
제 빈정상하지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가면요.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지. 고기를 굽는 죽죽 남편 그릇에 지들 그릇에 올리는데 저에게는 집게나 쥐어주면서 고기 탄다 하시는 분들이여 닝지라도 모두 3개 먹으려고 치면 살이 조금 붙은 것 아니냐고 당신이 그렇게 먹으면 몸이 점점 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한으로 주는 사람들이었다고. 아유, 어머님. 당신 이제야 고기 3조금. 모두 먹었으면 여관에 구워진 것들 모두 부모님이 입으로 들어갔는데 저가 추가로 먹으면 그렇게 아깝다고 해요. 아이고, 누가 아깝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몸무게가 늘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이가 좀 분해된 건가 했죠. 나는 살이 찐 사람들이 좋다, 풍성하고 얼마나 좋다 하지? 나중에 성인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말일 뿐이에요. 제 건강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다 드셨으면 제가 더 시켜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일부러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고. 참, 먹는 거만큼 즐거운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밥을 다 먹고 나면 계산을 해야 해요. 그럼, 글쎄, 내가 돈 내는 동안 뒤에서 구경만 하고 앉아있고 미리 선수를 쳐서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쏙 나가는 거죠. 은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째 이렇게 하나하나 미운 짓 몰라서 하는 건지. 십자가 붙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건가요? 제게 틈만 나면 어떤 좋은 선물 들어온 것 없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내맡겨놓은 줄 알았어요. 너가 준 코팅 프라이팬 말이래. 그것 벗겨졌는데 쇳대가 없니? 그 목을 괜찮은 것도 없더라고. 게다가 공짜라서 그런지 더 좋더라. 가족끼리 이런 거 서로 나누면서 야지? 프라이팬 있으면 가져오라. 너네 집에 공기청정기 새로 들여놨다며. 우리 며느리가 보험으로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것 같아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떡 한 조각으로 살 수 있어. 휴, 우리 집에도 그런 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너희 시애이는 나랑 케미가 안 좋은 걸 너도 잘 알잖아. 공기청정기 하나 두면 정말 상해질 것 같은데 호흡기가 좀 나아질까? 나는 그랬다. 아이가 폐기침이 심해서 가습기를 얼마나 돌려봐도 소용없는데 친구들도 그래? 이번에 대기업에서 새로 나온 공기청정기가 아주 좋대. 몇백만 원이나 하는 건데 가전제품을 살 것 같은 눈치를 준 것도 있고 남편의 옆구리를 수십 번 찔러야 돈이 없다는 말이 나오더라. 내 성질이 나빠져. 우리 남편의 월급도 그럭저럭 있는데 자꾸 사달라는 식이면서 자기 손목을 누르니까 제가 고마워할 때 거부마저 미치겠어. 우리 시어 멘탈이 너무 제압을 해버렸는데 아이씨, 충고라도 넘어가게 계속해서 사주면 끝없이 자기 자신이 시키는 대로 나에게도 냉철하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더라. 부모님 집에서도 몹시 한 심리실정으로 자꾸 이것 해, 저것 해를 남편도 말썽 꾸미지는 않을까 봐 더 동조를 해서 우리 시모님께서 홈쇼핑에서 저렴하면서 좋은 패딩 하나 사려고 했던 마음이 살짝 바뀌었어. 이제 하드할수록 남편이랑 애인 모두 동조되어 친정어머니께서 홈쇼핑에서 저렴하고 좋은 패딩을 사달라고 조르자 이번 발화 두둑히 나온 지 한산이 봐준 뭐해 좋은 옷 좋아할까 봐 저번 주에 친정도 모으고 바로 백수에서는 백화점으로 갔더니 바로 옷매장을 전망으로 보이는 두꺼우이 좋은 패딩을 골라 입어보라고 해요. 네, 이거 방수까지 되네. 피부도 튼튼해 보이고 찢어지기 힘든 옷이네. 따뜻하고 살이 돌아가는 라인, 아름다운 색상, 예쁜 옷이야. 친정어머니는 이 옷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웃으며 좋다고 하셨어. 그런데 가격을 확인해보면 120만 원이 넘었어. 이 패딩이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고 백화점에서 판매되니까 이 정도 가격은 예상했어. 나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태그에 붙어있는 가격을 보자 놀랐어. 아니 이 패딩이 이 가격이라니 어쩌지?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야? 하시며 옷을 벗으려 했어. 아이쿠, 이게 120만 원이네. 왠지 12만 원짜리를 120만 원으로 보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정말 120만 원인 거야? 뭘 패딩이 이렇게 비쌌다고, 어디서 120만 원을 가져올까?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살 수 있지? 하시더라. 아무리 외출해도 이 정도 돈은 아깝다. 다른 걸로 가자. 이건 사지 말자. 이기 와차지시길래 당황해했어. 어디 가도 비슷한 외투가 다 120만 원이 넘어.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사자. 요즘 옷값이 얼마나 비쌌나 신세를 받아. 어머니는 맨날 시장에서 옷을 샀거나 내가 사준 걸 입으셔서 그랬나 봐. 현대 외투 평균 가격이 이래? 이렇게 비싼 걸 못 입네.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입지? 시장에 가서 10만 원짜리 외투를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사치스러운 옷은 못 입어. 딸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아. 같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살 수 있나? 진짜 없어. 몇 년 동안 내가 이러한 옷을 사줄 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입은 패딩이 찢어졌다고 해서 한 번만 사주겠다고 해서 왜 그래요? 엄마 딸 돈을 벌어내는 사람으로 궁상을 곱씹어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입으면 2번지년 정도 입을 것이며 몇 년 동안 입을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매달 10만 원짜리를 사는 것보다는 한 번 사서 오래 입는 것이 좋을 거예요. 죽어도 안 사겠다고 버티는 친정엄마를 설득을 포기하고 결국 백화점 중간에 가서 친정엄마와 싸움을 했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나는 물론이고 카드로 결제를 해버리고 등에 메이고 들었어요. 충격받으시면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비싸지만 구느체서 포기하는 듯했어요. 나는 딸이지만 적당한 옷을 고르는 것이 민망해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친정엄마도 많은 연 것이 구느져 쭈글쭈글한 주름이 많긴 하지만 여자는 여자니까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할 거예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여자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제게 해도 제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 입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입지? 시장에 가서 10만 원짜리 외투를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사치스러운 옷은 못 입어. 딸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아. 같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살 수 있나? 진짜 없어. 몇 년 동안 내가 이러한 옷을 사줄 거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네 그냥 이 옷 환불해도 되죠. 어디서 싼 옷이나 구해줘. 내가 너무 부러워.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흐트러지면 어찌하니까. 수선도 다 해주신다. 킴 걱정 마시고 철래 철철 입으세요. 부담스럽게 해하지 마세요. 옷은 다 부담스러운 게 다 아니고 나는 이미 샀어요. 엄마에게 주었으니까 괜찮아요. 엄마가 입던지 버리던지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엄마에게 옷을 사준 것으로 끝이에요. 시어머니께선 너무 비싸다고 하시더라도 옷이 정말 좋아하셨던지 차고 계셨어요. 억지로라도 품에 안기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집에 돌아갈 때 반품을 하려 할지 모르겠어서 영수증은 챙겨와서 보관해뒀어요. 시어머니는 옷을 안고 가셨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사도 좀 하고 아이들도 챙기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퇴근 후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요리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씻고 갈아입고 올 거라고 하더니 잠시 후에 갑작스럽게 주방으로 다가오며 제게 부르더군요. 제가 놀란 채로 남편이 소리치면서 이렇게 비싼 패딩을 살 거라고 했어요. 홈쇼핑에서 몇만 원짜리를 살 거라고 하더니 백화점에서 120만 원이 넘는 패딩을 살 거라고요. 이렇게 비싼 옷을 사다니 난리야.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엄마는 한 벌 옷을 사주면 몇 년은 입을 텐데 어때요? 홈쇼핑에서 파는 패딩과 백화점에서 파는 것은 퀄리티도 다르고 오래 입을 거면 비싼 걸 사서 튼튼하게 입는 게 좋잖아요. 시어머니는 자주 밖에 나가신다고 하지도 않으신데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살 걸까요? 여하튼 옷장 속에 꽂혀 몇 번도 입지 않을 옷인데 그냥 싸구려를 입히면 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입을 건데 싸구려를 어디서 사와라고 하냐. 나의 연말 보너스로 쓴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당신한테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연말 보너스 받았다고 해도 돈 아껴서 우리 자식들에게 추가 교육을 시켜줘야지. 아, 노인. 나는 브랜드를 알아도 얼마나 비싼지 알아. 이렇게 비싼 옷을 주면 어떡해. 우리 아이들 학원비로 등골을 휘저릴라 하고 싶은 거야?
바로 엊그제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학원비가 나오는 거 아니? 아이들 학원비는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건데 보너스 받은 돈으로 굳이 안 쓰도 된다고. 도대체 뭐가 문제로 이런 건지? 놓치기 아쉽네. 좋은 옷을 입어봐야 해서 티가 안 나겠어? 땅을 파면 돈이 나오냐? 어떻게 머리로 돈 쓸지만 생각하고 사냐? 돈을 절약해야지. 당신이 살림하는 게 너무 답답해. 맘에 안 드는 게 많아. 생활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나의 연말 보너스를 썼는데 답답하지 않아. 당신이 집안일을 하든지 손해를 가하면서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아? 생활비를 줄여야지. 정말 내가만 효도하고 있는 기분이다. 하나도 챙겨주는 게 없어. 우리 엄마도 추워. 우리 집에는 지점에서 나오는 떨이나 가져다 주면서 가스비는 120만 원이야. 정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불쾌하며 언제 내가 얼마나 높은 가격의 패딩을 샀다고 했길래 그러는지. 매번 함께 밥 먹으러 가면 시댁 가족들이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는데 내가 뒤에서 돈을 내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뻔해. 나도 시댁에 돈을 많이 썼는데 어디서 차별하고 있나. 밥값과 패딩을 같게 생각한다면 밥값을 내지 말고 우리 엄마에게도 패딩을 한 벌 사주도록 해.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구는 거야? 날 소름 돋게 하는 말이구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결국 시댁에도 120만 원짜리 패딩을 살 만큼의 돈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당신이 받은 보너스로 사주지. 날 그렇게 대하지 마라. 나도 시댁에게 하듯 할 만큼 했어. 일할 때 이런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남편과 다투면서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 좋은 의미로 선물을 주고 난 후 이런 찝찝한 기분을 가져야 한다니 너무 짜증나. 친정 엄마에게 이미 선물을 주었는데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짝꿍해가면서 끝내버려? 남편은 분해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분해하면서 날 손해가면 삿대질해서 더 싸우면서 번거로움을 느낀다. 제발 패딩을 반품하고 홈쇼핑에서 사려던 저렴하고 충분히 비슷한 패딩을 사라는 대로 10만 원 되면 충분해. 그래왔으니 그 $1200짜리 왜 또 사냐고 이거야말로 사치 아니냐고 그래 돈 마루키 말해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듣고 큰 결심을 내리기로 했다. 왜 자꾸 그래 환불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환불 안 하겠다고 확신해. 1000번 붙잡아봐. 환불 안 한다는 거 알아. 왜 그래? 왜 확실하게 환불 안 한다고 말할수록 난 더 확고하게 환불 안 할래 100 생각해도 안 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이런 거에 어마어마하게 뭘 배웠나? 다 인위적이고 브랜드 이름 값인데 그걸 몰라서 그래? 홈쇼핑 패딩도 다 같은 팩토리에서 나오는데 왜 백화점에서 이런 곳을 찾아 샀어? 다 무시하고 밥 먹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했으니 장모님이잖아. 순간 난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때려치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뺏으려 했어.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 당장 휴대폰 내놔라고 내 엄마의 전화건 끊으라고 소리 질렀어. 남편이 휴대폰 주지 않겠다고 더 큰일이더래. 그 남편은 정말 크게 커. 키만 183cm이고 난 153cm야. 남편이 손을 위로 쳐올리면 내가 잡을 수가 없었어. 남편은 일부러 나를 떨어뜨리면서 친정 엄마랑 전화하고 있었어. 진짜 짜증나서 죽겠더라고. 아 장모님, 백화점에서 직접 산 패딩에 달려있던 울폴이 있어? 그 외외의 옷에 붙어있는 종이 말야. 아직 입지 않았어요. 그게 옷걸이에 아직 붙어있어. 나는 옷걸이에 걸어둔 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 아까워서 입어보지도 못할 만큼 비싼 옷이라서 그냥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였지. 잘했어요, 라고 말했어.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형한테는 너무 비싼 옷 같아서야. 우리 부부는 지금 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어? 아, 아이들 학원비 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뼈 아픈데 학원비를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어. 아이가 120만 원짜리 옷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걸 반품해 주세요. 그런데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친정엄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더라. 정말 수치심스럽더라. 내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까지 느껴졌어.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 생각해도 너무 비싼 것 같아. 부담스럽기는 했어. 역시 우리 장모님은 늘 신중하시네. 그런 백화점 브랜드 옷이 아니었어도 요즘 저렴한 옷들 중에서도 비슷한 게 많은 걸 알지? 그런 걸로 하나 살게. 아무리 그래도 형편 생각해서 옷도 골라야겠지? 사위가 사준 옷 입은 거니까 그 옷은 반품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사준 옷이고 네가 왜 반품하냐고 내가 돈 쓰라고 한 게냐? 그건 너무해. 지금 선을 넘었어. 지금 전화 끊고 내게 야단을 맞으려 하는 거 맞지? 내 이렇게 나오니 힘들어 죽겠어? 아무튼 내일 반품하러 가야겠으니 내일 뵐게. 주무세요. 그럼 전화를 끊었어. 중재하면서 말을 끊고 그든 양양하게 날 바라보는데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는 너무 상처받아서 남편의 배를 주먹으로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배를 움켜잡고 지금 자기 배를 쳤느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는 힘이 없어서 참고 있었던 줄 아는지 참나 그래 내가 너를 주먹으로 쳤다. 왜 지금 나랑 농담이라도 하는 거냐고. 감히 내가 산 걸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반품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돼? 감히 너 지금 나한테 감이라고 했느냐? 보너스를 받았으면 아끼는 생각을 해야지. 그 돈을 우리 집도 아니고 사돈에 쓴다는 게 맞는 소리야. 아, 사돈도 못 사는 집이겠다. 내가 말 안 해도 우리 집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데 왜 비싼 옷을 사는 거야? 그 정도는 사돈 정무가 사서 입을 수 있잖아. 우리 집이 더 힘들면 힘들지. 장모님은 그런 옷을 자기 돈으로 살 여유가 있잖아. 우리 집은 안 추운데. 아, 우리 엄마는 안 불쌍해. 그래 말하는데 진짜 짜증나. 그래서 나에게 카드를 취소할 거면서 카드 내놓으라고 했는데 나는 결코 못 줄 거라고 말했어요. 밥 차린 것도 멈추고 아이들과 남편에게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 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화를 냈어요. 남편이랑 그렇게 데리다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도 싫고 같은 침대에서 눕는 것도 싫어서 아이 방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일찍부터 지점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 일 처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음지 도착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생각해서 확인했더니 백화점에서 결제 취소 문자 왔다. 충격받아서 지갑 확인했는데 남편이 지갑 뒤지고 카드 빼갔어요. 자는 동안 남편이 제 가방 뒤지고 카드 훔치려 했던 것 열이 뻗쳐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안 받았어요. 친정엄마. 전화했더니 이해해 주셨어요. 김서방의 말이 일리가 있단다. 겨울에도 추울 텐데 비싼 옷 없어도 되겠다. 홈쇼핑에 저렴한 옷만이 팔아지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 막 입기에 부담도 안 되어 문의 중 들켜서 미안했지만 잘 됐다. 그리고 딸이 사줄 때보다 서프라이즈 선물로 받는 게 더 좋아 보였어요. 엄마도 온 마음에 들었고 얘기했다. 김서방 셔서는 마음에 드는 옷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해서 당연히 120만 원에 산다고 했다. 그래서 나에게 카드를 취소할 거면서 카드 내놓으라고 했는데 나는 결코 못 줄 거라고 말했어요. 밥 차린 것도 멈추고 아이들과 남편에게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 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화를 냈어요. 남편이랑 그렇게 데리다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도 싫고 같은 침대에서 눕는 것도 싫어서 아이 방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일찍부터 지점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 일 처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 미안하지만 한글로 쓰여진 글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회사에 전화했을 때 결제 승인이 났다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피싱 문자 같은 것인 줄 알고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내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제 카드를 가지고 있을 리 없겠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하니 이미 집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엄마야, 내가 물어보는 거지만 우리 남편한테 모피 같은 거 샀다고 하더라고. 모피. 아이 너
그게 얼마나 했어? 아이쿠, 우리 집 인근의 상설 매장에 모피가 엄청 싸게 나와 있었어. 그리고 김서방이 홈쇼핑 패딩을 주문했다고 하던데. 모피는 엄두도 나지가 않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 남편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더니 바로 받으셨어요. 이런 일이 아닐 거란 생각을 하던 찰나에 흥분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피 선물 받으신 거 맞으세요? 남편이 모피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고맙다. 아이 보너스 받았다면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싶었던 건지 몰라. 모피가 말이다. 기본으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하는 건 잘 알고 있지? 근데 글쎄, 이번에 백화점에서 완전히 할인을 때렸다. 뭐야, 시즌이 지난 물건이기는 한데 재고떨이 한다고 60에서 80% 세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거 보고 당장 나한테 사주겠다고 백화점으로 오라고 하지? 뭐냐, 내가 보너스 받아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너무 저렴하게 잘 샀다네. 덕에 겨울은 아주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겠어. 친구들한테도 엄청나게 자랑을 했지? 제가 그런 걸 사드리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카드로 왜 옷을 사세요? 당장 환불하시고요. 남편 옆에 있으면 좀 바꿔주실래요? 우리 엄마가 하도 춥다고 폐렴이라고 걸리면 어떡하냐고 엄살을 부렸던 거 잘 알잖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모피를 좀 해드렸어. 옷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말이야. 장모님은 잘 안 나오시는 거 잘 알잖아. 우리 엄마는 친구가 많아서 워낙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다니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효도할 겸 그냥 하나 해드렸어. 그걸 왜 내가 받은 보너스 해드리고 너네 집 이웃네 돈으로 하고 내 카드 당장 환불해. 지금 내가 이성을 가지고 말을 할 때 환불하는 게 좋을 거야? 가족끼리 왜 그러냐?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어디여. 그냥 우리 엄마한테 좋은 옷 한 번 해드렸다고 생각해. 장모님한테 가진 마음 그대로 우리 엄마한테 가지면 되겠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전화를 뚝 더니만 이제는 시어머니도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진심으로 이야기해야겠다. 그 도둑되려는 상황을 센스 있게 풀어나가주는 것이야. 내가 급하게 쇼핑몰에서 결제를 한 것도 아닌데 카드를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카드사에 신고를 해버렸어. 백화점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하면 누가 사용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 카드 결제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있으니까 말이야.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건지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이 내게 바로 전화를 한 번 했어. 혹시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했나 싶기도 한데 백화점에서 당장 나한테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난리야.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어떻게 나한테 유죄를 씌울 수 있게 도난 신고를 한 셈인데 이게 너무 간단할 거라 생각해? 내가 몰래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 백화점에서 왼쪽 편으로 반품해달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무시하면 너도 함께 반품해야 할 거야. 내 말을 느끼지 못하는 건 너뿐이니까 지금 바로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뭐야, 그런저리 어떻게 입 털 수밖에 없냐? 가족들이 함께 사용했던 걸 눈치챌 수 있다고 묻는 건 완전히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자세히 물어봐줘. 그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겠지? 하나 또는 두 번에 완전히 다 해결되진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신경 쓰지 마. 돈 신고를 하고 싶었어. 남편이 반품할 용기를 가진 게 아니라면 나한테 그대로 내려와서 반품하든지 내가 시켜한 여러모로 누리는 편이라도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지금 그것에 대해 협상하려는 거냐? 어디가 나한테 욕을 하냐? 도대체 그런 식으로 뒷감당을 해내면 내가 어떻게 될지 좀 봐주라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는 어렵고 종종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이 내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상처를 주거나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0만 원짜리 패딩 한 번 받았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우리 엄마를 찾아와 옷을 가져온 남자가 있어?
내 카드로 모피를 사줬다고 하는데 그 돈도 내 돈이고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 배웅한 사람과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건지. 우리 엄마한테는 패딩 하나도 안 사줬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잘못을 저지른 생각이 없는 건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며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 협의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을 끼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즉시 허세를 부리며 이혼하자고 했어. 물론 도난으로 모피를 가져왔고 그 모피는 반환하지 않고 친정 엄마한테 넘겼어.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욕을 들었지만 그딴 걸로 이혼하면서 모피를 입겠다고 했다가 억울해. 도무지 상승 않는 시댁 근성이 너무 싫고 당연히 이혼해야겠지? 그런데 이혼 후에 엄청난 일이 생겼어. 전 시어머니와 다른 부모 모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과실은 9대1로 전 시어머니 쪽에 나왔어. 심지어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가 거품처럼 늘어섰어. 전 남편이 연락을 해와서 우리 엄마 아빠의 보험금을 수령해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했어. 왜 병원비가 더 이상 안 돼서 그렇게 보험금을 갈구고 있을까? 미리 건강을 챙기면 이런 일까지 생길까? 안녕하세요.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들지 말란다는데 지금이야말로 필요할 때인데. 내가 본 돈으로 가족을 먹이는데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그래, 너가 많이 보험 들었다는 건 알아. 이럴 때 써먹어야지. 얼마쯤 돌아올지. 그래도 철신 박는 수술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을 넘을 거야. 아니, 방언인 무슨 보험금을 찾아 너희에게 그런 보험이 어디 있냐고? 그동안 보험에 얼마나 가입했는데. 혹시 너희에게 먹을 건 있냐?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한 건데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받으면 불법이야. 그동안 보험 쓰라고 그랬더만 이제서야 급하게 찾느라 꼬하네. 결혼 때도 보험 필요 없다고 무시했잖아. 돈도 안 내고 보험 유지될 거라 생각한 게 이상하진 않고. 내가 돈도 내고 가입했잖아. 그보다 먼저 해약했다고. 전 남편은 황당해하며 거짓말하지 말라며 모든 게 조회된다고 했는데 신문을 확인해봤느냐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다. 보험이 없어서 당연히 보험금도 받지 못했고 생활이 힘든데 주변에서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신보를 곱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시부모에게서 감사합니다. 연락이 와서는 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좋은 거 싸하게 해달라고 하길래 이미 크게 다치고 수술까지 한마당에 어느 심사원이 받아주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고는 연락처도 차단해버렸죠. 몸도 성치 않을 텐데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고소하더라고요. 이혼 안 했으면 제가 떠안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인생은 역시 타이밍인가 봅니다. 저는 거지 은성 그 인간들 청산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만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사이다 같은 제 인생 살아볼 예정입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때도 보험 필요 없다고 무시했잖아. 돈도 안 내고 보험 유지될 거라 생각한 게 이상하진 않고. 내가 돈도 내고 가입했잖아. 그보다 먼저 해약했다고. 전 남편은 황당해하며 거짓말하지 말라며 모든 게 조회된다고 했는데 신문을 확인해봤느냐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다. 보험이 없어서 당연히 보험금도 받지 못했고 생활이 힘든데 주변에서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신보를 곱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시부모에게서 감사합니다.